열심히 책을 읽은 당신. 독서 노트도 쓰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보고서나 과제에도 인용하고 싶은데 도대체 읽은 책을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쉽고 빠르게 잘 요약하는 노하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공백의 책단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책을 잘 요약하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책을 요약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도 찍고 독서 노트도 쓰고 지인들에게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읽은 책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싶고 또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책 요약에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단순하고 기초적인 방법들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또 금방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책을 잘 요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잘 요약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첫 번째. 책을 읽기 전 요약의 목적을 미리 정한다. 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요약을 하는지 그 목적을 정해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책을 소개하기 위함인지, 인터넷에 리뷰를 쓰기 위함인지, 아니면 과제로 제출할 독후감을 쓰기 위함인지, 인용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장할 독서 노트를 위한 건지, 이런 목적을 가볍게나마 설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독서를 할 때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둬야 될지 조금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이래요. 만약 영상 리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라면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소비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특히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싶을 것인지를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주제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 책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논쟁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특히 인상 깊어서 남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기억이나 나의 보관을 위해서 독서 기록장을 쓰시기 위해 요약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독서 기록장만 보고도 한 번의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책의 줄거리, 그리고 명문장, 나의 느낌 등을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겠죠. 목적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으실 때 요약의 길을 조금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요약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상기하고 독서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두 번째. 목차와 머릿말에 요약의 뼈대가 있다. 네, 다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비문학 분야를 요약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책 요약의 뼈대는 목차와 서문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책 살 때도 만약에 이 책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목차랑 서문 읽고 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목차와 서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목차를 보면 이 책에서 다루는 큰 덩어리들이 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서문. 많은 분들이 서문의 경우를 그냥 작가의 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책의 서문에는 작가의 말을 포함해서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가 뭔지,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와 서문만 읽으셔도 요약의 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좋은 책일수록 목차와 서문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서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에 실려있는 서문입니다. 정말 서문에 이 책의 의도와 흐름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서문만 읽어도 책의 호소력이 확 높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나 이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 서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목차와 서문을 읽고 요약의 뼈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세 번째. 책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책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책 끝을 접거나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것 등 책에다 뭔가 표시를 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정말 깨끗하게 봤거든요. 낙서도 안 하고 물 한 방울 안 튀기게 조심하고 책 띠지도 다 보관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책들이 저의 기억에 오래 남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곳이 있다면 밑줄도 치고 의문이 드는 곳이 있다면 의문도 적어놓고 그때그때의 느낌이나 감각도 써놓고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따로 찾아서 적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뿐더러 요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챕터가 끝날 때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이 장의 주제를 써놓거든요. 이게 모이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책의 요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4번째. 어려운 책이라면 문단 단위로 요약해보자. 네, 4번째 방법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책들은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그 책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만약에 책을 한번 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문단을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문단씩 읽고 그 문단의 주제를 요약해서 책에 써놓는 거죠. 이렇게 모인 문단의 주제들을 모아보면 이 챕터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챕터의 주제를 다시 모으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겠죠. 문단 자체가 너무 길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 다시 범위를 축소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사피엔스나 강의 같은 책들, 주로 두꺼운 책들 읽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이 방법대로 차근차근 책을 요약해 가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책은 좀 두껍고 너무 어렵겠다라고 겁내하는 책들도 조금씩 읽는 버릇을 들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 이 책들이 얼마나 잘 써진 책들인지 구성이 얼마나 잘 짜여진 책인지도 나중에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5번째. 아웃풋이 가장 중요하다. 요약을 잘하는 방법 5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요약을 잘하려면 요약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약의 경험이 누적될수록 요약하는 요령이 생기는데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하는 아웃풋의 형태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고 책 속에 밑줄도 많이 긋고 메모도 많이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반드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SNS에 리뷰를 남기시던, 독서 기록장을 쓰시던, 영상으로 만드시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던 꼭 모아서 완성시키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 책은 이런 책이었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을 뿐더러 요약하는 능력을 쌓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성된 모습으로 남겨두시는 게 요약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누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약한 것을 내 안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무엇이든 완성시켜서 밖으로 꺼내야 돼요. 아웃풋은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 번외편. 문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책 요약법들은 주로 비문학을 요약할 때 해당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문학 장르의 요약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도 실제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리뷰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요. 어떤 책들은 내가 이거를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성격이 다른 장르가 바로 이 문학 장르인 것 같아요. 일단 소설의 경우에는 줄거리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실 때는 주요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니까요. 그런데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 줄거리만 요약해서 전달한다면 소설 원래 내용의 반의 반도 전달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책의 문학적인 표현들, 느낌들, 숨겨져 있는 캐릭터의 심리들, 작가의 문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전달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에세이도 보통은 단편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여행에 대한 에세이야, 이거는 음식에 대한 에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나 에세이를 요약하고자 할 때에는 요약이라는 말이 조금 안 어울리기도 하죠.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할 때에는 일단 첫 번째, 좋은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표시를 해두세요. 이 문장들을 다시 읽거나 공유하거나 기록해두는 게 때로는 어떤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감각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들을 기록의 형태로 남기실 때에는 내가 이 책을 요약해야지, 줄거리를 전달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일종의 독서 에세이를 쓴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을 요약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번외로 문학 작품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재미있게, 더 효과적으로 독서하시고, 그리고 좋은 책의 내용을 더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영상이니까 즐겁게 봐주셨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간단한 방법들이고요. 혹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